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디지털 에너지 사회 서비스 대전환을 통해 300만 개 넘는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선 임기 내에 청년 고용률을 5%포인트 높일 수 있도록 담대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단일 임금 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무속인 활동 의혹이 제기된 선거대책본부 산하 네트워크본부는 오해 제거 차원에서 해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 전보다 900명 넘게 늘어 4,072명을 기록했습니다. 주한 미군기지 집단 감염의 영향으로 경기도에서는 전체의 39%가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북한이 어제 발사한 미사일은 북한판 에이테킴스로 불리는 KN-24 미사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미 생산 중인 미사일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 시험 발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최윤길 전 성남시 의회 의장을 상대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 전 의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물꼬를 터준 대가로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40억 원을 수수하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대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후보들 모두 정책 행보에 분주하지만 정책보다는 후보에게 제기된 각종 리스크에 더 관심이 쏠리는 이런 양상입니다. 전국 주요 현안, 여야 선대위 관계자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현근택 변호사, 그리고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임공보특보단장 김경진 전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선거 50일밖에 안 남았는데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여론이 급등락을 반복하는 경우는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최근 양상을 보면은 윤석열 후보 급하게 빠졌다가 또 급하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이재명 후보는 늘 흐름이 이제 수치가 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등락이 많은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늘 유지되는 게 네.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뭐 좀 저희들도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네.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게 제일 큰 숙제인 것 같고요. 아마 뭐 최근 윤석열 후보 아시다시피 이제 이준석 대표와는 당내 문제를 해소했고 지금 나오는 메시지들이 대부분 2030 남성들을 염두에 둔 메시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아마 지지율 오른 것 같습니다만 이제 그걸로 되겠느냐. 네. 선거는 이제 남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여성들도 있는 거라 저희들도 물론 고민이 있습니다.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동안 이제 정책 행보로 이걸 지지율을 올리겠다 그랬는데 이게 뭐 소기의 성과는 좀 안 나온 것 같아서 저희들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 고민하고 계시다. 자, 이번 주는 국민의힘 출연진들의 표정이 좀 밝아지셨는데 윤석열 후보 그 지지율이 좀 올라가고는 있는데요. 근데 정권 교체 여론은 여전히 모든 조사마다 과반을 거의 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당선 가능성으로 들어가면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좀 높게 나오는 이런 결과치들이 많습니다. 이거 원인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이 그만큼 많다고 하는 것은 이제 국민의 열망이 그만큼 뜨겁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윤석열 후보가 온전히 흡수하지 못하고 일정 정도를 지금 안철수 후보가 가져간 이런 상황들인 것 같고 예. 그 점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윤석열 후보나 또 저 같은 참모들 캠프에서 좀 더 노력을 해야겠다. 그래서 국민들이 신뢰와 신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그런 예. 생각입니다. 일정 부분은 이제 안철수 후보가 가져간 부분 지적을 해주셨는데 안철수 후보는 최근 여론조사 보면 거의 두 자릿수에 안착을 한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뭐 2강 1중을 넘어서 3강 트로이카를 만들겠다 설전에 이런 포부도 밝혔는데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제 그동안은 아마 윤석열 후보 지지율 하락의 어쨌든 반사이익이 아니냐 네. 이제 이런 분석이 많았는데 지금 나오는 거 보면 윤석열 후보 지지율도 오르고 안철수 후보 지지율도 오르기 때문에 네. 이제 반사 효과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제3지대 제3의 후보로 어느 정도 안착은 한 느낌입니다. 10%는 꾸준히 넘고 있으니까. 예. 그런데 과연 이제 3강 후보가 됐느냐? 아직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들쭉날쭉하긴 하지만 아직 확실하게 뭐 15%를 넘는 뭐 가끔 나온 건 있지만 20% 넘는 거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아직은 뭐 제가 보기에 뭐 2강 1중이 맞지 않는가라고 보고요. 설전이라 해봐야 지금 일주일 조금 더 남았거든요. 예. 결국은 이제 토론이라든지 본인의 그동안 뭔가를 제시해야 되는데 막 그러려고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오늘도 보니까 호남에 가서 어떤 분 영입하려는 것 같고 지지 선언도 이끌어내는 거 보면 이제야 제가 보기에 좀 시작한 면이 있어서 선대위라든지 선거
본부 자체를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지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조금 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할 여력이 있어 보이죠. 왜냐하면 결국은 지금은 이제 군소정당이잖아요. 국회의원 3분밖에 없으면 그동안에 네.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잘 안 보였거든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모이 있느냐 이런 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변수 중 하나가 이제 토론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뭐 27일 밤 10시로 정해졌다 이런 보도가 일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보니까 아직 정확히 날짜가 정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설 전인 31일 황금 시간대를 제한한 상태고 아직 협의가 완전히 안 됐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점은 아직 방송 들어오기 전에 아. 제가 개별적으로 확인하고 예. 들어온 것은 아니어서 네. 뭐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27일이 됐건 뭐 30일이건 네. 31일이건 간에 설 전임은 분명한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방송사하고도 협의해야 되는 문제가 그렇죠. 있고 뭐 굳이 해봐야 뭐 4일 차인데 그게 그렇게 무슨 큰 의미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아마 협의하면 뭐 27일에 해도 뭐 무방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예. 어쨌든 빨리 그냥 협의됐으면 그래서 국민들에게 공지가 됐으면 하는 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날짜는 중요하지 않다. 네. 토론 의지는 이제 합의가 완전히 됐다고 보면 되겠죠. 토론하는 것 자체는 합의가 그렇죠. 100% 근데 됐다고 이제 봐요. 날짜가 핵심적인 문제인 것 네. 같은데요. 만약에 저는 만약에 이게 31일 하게 되면 명절 전날이긴 하거든요. 물론 전날입니다. 관심을 월요일입니다. 끌겠습니다만 사실은 좀 아쉬움이 있죠. 왜냐하면 저희들은 계속 많이 하자는 입장이었고 설 전에 한다 그러는데 우려하던 대로 그냥 한 번만 하는 셈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물론 연휴에 국민들이 뭐 관심을 많이 갖겠습니다만 이게 그냥 설 전에 그냥 지키기 위한 약간 이런 형식이 아닌가로 보여서 저는 평일 뭐 저녁 시간대도 국민들이 볼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빨리 하는 게 저는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한 번만은 절대 해서는 안 되고요. 저는 이제 그 캠프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최소한 1대1 토론 2번은 해야 된다. 예. 그다음에 심상정이나 안철수 이분들을 네. 생각한다면 그분들 포함해서 사자 토론도 2번은 해야 된다라는 저 개인적인 입장을 이제 지속적으로 지금 양자 토론을 하고 양자 토론 최소한 2번은 해야 되고 네. 설 전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뭐 설 설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네, 물론 예. 이제 법정 토론 사면은 별도로 하고 하고 그거 제외하고. 예, 그래서 예. 제가 볼 때 시간상 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예. 저는 김경진 의원님 의견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당 입장에서는 뭐 3자든 4자든 무조건 하자는 주의였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하자. 그렇죠. 예. 근데 왜냐하면 이게 잘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물론 주체는 방송국입니다만 방송국 후보들한테 제안했을 때 그 응해야 되거든요. 그렇다 예. 보니까 이게 안 되고 있어서 예. 말씀처럼 3자든 4자든 뭐 설전에 한 번만 하면 국민들한테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뭐 예. 안철수 후보도 당연히 같이 할 자격이 된다 보고요. 아니, 저는 그 뭐 반발이 거세더라고요. 선관위 항의 방문도 했고 이게 법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안철수 하고 후보 있는데. 빠지는 건 조금 이상하긴 해요. 지금 예. 지지율이 10% 가까이 예. 나오니까 거기다 정당까지 있고 의원도 3분이나 되시다 보니까 조금 이상하긴 해요. 지금 예. 상황이. 그러면은 네. 이게 방송사의 의견도 중요합니다만은 협상의 여지가 좀 있을까요? 아니 근데 둘이 1대1 네. 토론하는 게 불법은 아니에요. 예, 불법은 아니다. 불법은 일단. 아니기 때문에 네. 합의해서 하면 돼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합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 네. 최소한 앵커 말씀대로라도 27일이냐 31일이냐 그 차이만 있지 어차피 지금 열리는 건 지금 네. 이 양자 토론이 열리는 건 확실한 거예요. 예. 확실하고 그다음에 이 안철수 후보를 포함한 사자 토론도 반드시 열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뭐 양자, 뭐 삼자, 사자 이런 토론들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또 명절 민심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떻게 협의가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지지율 추이 앞서 지켜봤습니다만은 선대위 재편 후 지지율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윤석열 후보. 그런데 계속되는 배우자 리스크 극복도 여전한 과제입니다. 김건희 씨 통화 내용 그 MBC 보도 관련한 파장도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정치권 발언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머리카락 그렇죠. 하나 앞에 이렇게 떨어뜨리고 뭐 예, 이랬던 무슨 가녀린 소녀 같은 이미지였잖아요, 김건희 씨가. 그렇죠. 예. 근데 뭐 이번에 뭐 보니까 여장부에다가 상당히 그 기가 센. 아니 본인이 뭐 자기가 기가 더 세다고 웬만한 도사들보다. 도사. 예. 그러니까 그 아주 여장부도 그런 여장부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을 주고. 그러니까 그쪽 캠프에서 계속 흘러나오던 소문, 예. 저긴 뭐 언타처블이다, 예. 뭐 내지는 뭐 상당한 그 후보한테 영향력을 뭐 미친다, 뭐 이런 말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좀 입증된 것 같아요.
이런 그 방송을 보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방송 전파의 공공성을 생각하면 예를 들어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이만큼 검증을 했다면 이재명 후보에게도 동일한 시간, 동일한 방법으로 검증을 해야 돼요. 근데 과연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우리 MBC에서 그런 검증을 한 적이 있나요? 특히 훨씬 더 악랄하고 차마 그 온 국민이 경악할 수 있는 그런 음성 파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소개했습니다. 이른바 형수 욕설 말씀하시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뭐 형님한테 욕하고 뭐 온갖 지금 뭐 그러면 있죠. 네. 자, 두 분 이야기 듣고 왔는데요. 먼저 유인태 전 사무총장 이야기부터 보면 언터처블, 후보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게 입증된 것 같다 이런 분석을 내놨는데요. 김경진 전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글쎄요, 우리 앵커께서도 지금 결혼하셨잖아요. 네. 배우자인 남편에게 얼마만큼 영향력을 미치세요? 글쎄요, 남편한테 물어봐야 될 것 글쎄. 같아요. 예. 그거는 유인태 전 정무수석이 연배도 네. 많으시고 지혜도 많으시지만 네. 그렇게 말씀하실 내용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냥 그거는 국민들이 그냥 알아서 판단하도록 뭐 이렇게 각자 네. 자기 생각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저는 이 건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 언론이란 무엇인가, 특히 공영방송이란 무엇인가. 제가 20대 국회 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과방에서 4년 내내 있었거든요. 과학에 관심이 있어서 갔지만 방송도 같이 둘러볼 기회가 4년 내내 있었어요. 그때 저는 보면서 놀랬던 게 네. 2016년까지는 MBC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보수 정당의 철학을 가지고 보수 지향적인 방송으로 집중적으로 그 방향으로 갔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한 1년쯤 지나니까 그 1년의 과정 동안에 MBC 방문진 이사들이 예. 무슨 카드 사용한 것 가지고 뭐 이상한 것 가지고 내부에서 감사받고 이러더니 슬금슬금 다 바뀌어요 보니까. 예. 그러더니 한 1년쯤 지나고 나서 MBC의 논조가 보니까 180도로 바뀌어 있어요. 네. 근데 세상에 전파를 타고 가는 공영방송이 예. 이렇게 극과 극으로 논조가 바뀌어가는 것이 과연 적당하고 타당한 일인가. 네. 이건 언론계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한번 깊게 생각을 예. 해봐야 될 문제고 MBC 스스로도 우리의 방송 방향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예, 예. 오죽했으면 전북대학교 강준만 교수께서 MBC는 저거 지금 민주당의 유튜브 하청방송 아니냐 네. 이 정도까지 지금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 저 서울의 소리라고 하는 매체에서 그 유튜브 촬영하는 기사가 저거를 녹음을 한 것을 MBC가 네. 그걸 가지고 와서 네. 틀었다. 알겠습니다. 이건 방송사로서 금도를 많이 넘었다라는 게 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MBC가 이것이 방송하는 것이 적절했느냐 이 얘기를 해주시는 동안 지금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조금 전에 이제 소상공인 연합회 신년 하회식에 참석해서 소상공인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고 이후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지금 갖고 있는데요. 현장 잠깐 다녀오시겠습니다. 국민들께서 혹시나 그 오해 소지를 갖고 계신다면 빠른 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우리 선대본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오늘 이승민 의원 공약이었던 사회 서비스 일자리 선생님들 창출 수용하겠다고 밝히셨는데요. 같은 당 경선 후보였던 유명 공약을 상대당에서 수용한 것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후보께서는 경선 후보였던 유명이나 홍명 공약도 수용하고 싶어 말씀해주셨습니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독점 사용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자리를 몇백만 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의도는 좋지만 저는 그런 그 수치적인 목표보다 오늘도 제가 아침에 사회복지사 협회를 다녀왔습니다마는 지금 보편 이 복지를 서비스 복지로 잘 운영을 하고 확대를 해야만 이게 나올 수 있는 것인데 보편 복지를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현금 복지로 주장을 하면서 과연 이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이렇게 많이 만드는 것이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일단은 좀 의문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유승민 후보가 그 경선 때 내세우셨던 디지털 인재 100만 명이라든지 또 사회 서비스 일자리 창출은
저도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만은 그 100만 개라든가 300만 개라는 그 수치는 좀 우리가 장기적인 뭐 목표로 하면 모르겠는데 단기적으로 임기 내에 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만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고 또 그 보편 복지로서의 사회 서비스 제공을 더욱 강화하다 보면 많은 일자리들이 창출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부의 소상공인 추경안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이재명 후보가 여야가 같이 증액 논의하자고 했는데 후보님 입장 궁금합니다. 제 입장은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 말씀드린 대로 공용 코로나 방역이라고 하는 공익 목적에 부합하기 위한 이 공용 제한에 따른 손실 보상이라는 헌법상의 대원칙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나간 거, 앞으로만이 아니라 한국형 PPP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의 것이지만 이미 지나간 거에 대해서도 피해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는 그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의 추경안은 소위 뭐 많은 분들이 선거를 앞둔 이런 선심성 이런 예산을 빼고 나면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한 그 업체당 30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한 달 임대료도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시내에 나가 보시면은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서는 곤란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우리 김동연 전 부총리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비상시고 재정에 있어서 우선 집행해야 될 부분들을 빨리 선택을 해가지고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빨리 자금을 좀 정리해서 좀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장에서 아까 이재명 후보가 말한 대로 대선 전에 추경 처리를 요구하는 고민을 하시는 거죠? 당연히 저는 빨리 집권 여당에서 대통령과 행정부에 얘기를 해가지고 추경안을 좀 보내서 국회에서 논의를 하자 했는데 14조짜리 거기에다가 이런 또 별도의 이런 선심성 예산을 빼고 나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손실 그 보상에 대한 돈은 얼마 되지도 않고 일률적으로 그것도 똑같이 300만 원 주자는 그런 자금이기 때문에 이런 추경 같으면은 아예 정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제대로 된 보상할 수 있는 추경안을 만들자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네. 우리 원내대표께서도 아마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일정 때문에 한 가지 정도 질문하고 김수일 씨가 김건희 씨의 미팅 관련 발언에 대해서 공식 사과를 요구를 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입장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게 전부고요. 네. 이준석 대표가 김건희 씨 미처 언급 발언은 사적인 통화 자체가 2차 가해가 아니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의견에 좀 동의하시나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관련돼서 어쨌든 그래서 얘기를 드리고요. 이 정도로 오늘 대표님은 30%로 걸려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받고 정리하겠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시죠. 안철수 보도에서는 본인의 개혁된 토론이 좀 이상하다. 양당 유통하는 건 잘못됐고 다른 거는 다 같이 토론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TV 토론 문제는 협상 실무진에게 완전히 맡겨놨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수고하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상공인 연합회 신년 할애식에 참석하고 나오는 길에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윤석열 후보 발언 듣고 오셨고요. 자, 지금 비상 시국이라서 소상공인에 대해서 우선 집행할 부분 빨리 선택해야 하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제대로 된 추경안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김건희 씨 통화 관련해서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 이런 얘기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후보들 행보 뒤에 질의응답 내용을 이재명 후보도 하루에 한 차례, 윤석열 후보도 하루에 한 차례 이제 방송해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윤석열 후보가 이 시간대 발언이 있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시 김건희 씨 녹취 주제로 좀 돌아가 네. 보면 앞서 김경진 전 의원께서 녹취 내용의 적절성보다도 공영방송 MBC가 이게 보도하는 것이 맞냐 이 부분에 문제 제기를 해주셨거든요. 방송사는 독립적인 편성권이 있습니다. 네. 본인들이 보도하고 싶으면 보도하는 거고 보고 싶지 않으면 보도 안 하는 거죠. 지금 뭐 유튜브 채널에 놀아놨다 그러는데 이게 아마 보도 언론사도 지금 여러 군데 하고 있습니다. 신문사들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다 유튜브 채널에 놀아나는 거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MBC의 편파성 말씀하시는데 MBC가 암흑한 계절이 있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굉장히 탄압을 많이 당했어요. 예. 저 실내 링크에도 보내고 여기저기 막 보내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탄압을 안 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겠죠. 확 예. 달라졌다 그러는데 보도 태도가 제가 보기엔 자율성을 존중 안 했기 때문에 벌어진 예. 문제로 보고 있고요. 지금 이걸 자꾸 이제 뭐 형수 욕설 문제라고 연결하시는데 이게 경기도지사 선거 때는요, 심지어 그 홈페이지에 올려놓기까지 했어요, 유튜브까지. 그리고 뭐 선거 유세차에 틀겠다, 막 이렇게 네.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아마 뭐 보수 유튜버 100만 넘는 데들은 막 다 보도했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럼 이 녹취 파일을 저 홈페이지에 올리고 유세차에 틀까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했던 거는 생각 안 하시고 지금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 제기하는데 뉴스라는 거는요. 이 형수 욕설 문제는 10년도 더 된 문제입니다. 계속 울겨 먹은 거죠. 10년 동안 울겨 먹어서 더 울겨 나와도 국물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갖다 주시니 말든지 갖다 주시고 보도하는 거는 그냥 언론사에 맡기는 되는 겁니다. 예. 이거를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문제를 잘못 짚으신 게 이번에 이제 그 7시간 녹취 파일을 갖다 주고 그거에 대해 반론권을 보장해라.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지 그거 보도했으니까 이것도 보도해달라. 항의 방문해서 그 파일도 갖다 주시고 항의 방문해서 보도하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파일 국민들이 아마 잘 볼 건넨 겁니다. 것으로 파일을 알려주- 아마 예. 그때 갖다 줬어요. 이미. 그 김기현 원내대표께서 네. 전달했다라고 이제 보도 나온 걸 전 네. 들었고요. 재밌는 거는 이번에 그 형수 욕설 파일을 민주당 마지막 후보 선출 전당대회장 들어가는 입구에서 이낙연 후보 지지자로 추정되시는 분이 그 앞에서 틀고 있었죠. 예. 그리고 얼마 전에는 부산의 시내 중심가에서 사실은 깨시민당인가요? 그쪽에 아마 친문 쪽에 아마 적극적인 민주당 당원들이 그쪽에서 이재명 후보 내려가라라고 하는 집회를 하면서 정작 네. 민주당 당원들이 지금 부산에서 들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최소한 공영방송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공적 기재인 전파를 사용한다고 한다면 예. 최소한의 보도의 균형은 맞춰야 되는데 MBC는 특정 후보를 위한 하청 방송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시각입니다. 예. 근데 그 이재명 후보의 욕설도 방송에 내보내야 된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런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아까 저희 이준석 대표 중계차로 연결을 해서 의견을 이게 당론이냐 이렇게 질문을 드려봤거든요. 이거는 양쪽 다 적절하지 않다. 당론은 아니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전 당론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예. 한다면 같이 내보내는 것이 맞지 않냐. 형평성 차원에서. 특히 그 욕설 파일도 한 서너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형수라고 하는 박인복 씨하고 대화를 하면서 욕설한 것뿐만 아니라 네. 그 돌아가신 형인 이재선 씨하고 통화하면서 뭐 이렇게 욕설을 했던 내용도 있고 그게 그 가족들끼리 욕설을 했던 이 파일이 한 서너 개 버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뭐 최소한 그 중에 한두 개라도 틀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야 균형이 맞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뭘 갖다 주고 방송해라. 그것도 독립금 침해입니다. 방송할지 말지 여부는 언론사에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갖다 주시는 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방송 안 한다고 또 항의하고 또 뭐 재판하고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2014년, 18년 선거 때마다 계속 뭐 제시하고 심지어 홈페이지에 이거를 동영상까지 아니면 그 파일까지 올렸었던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할 얘기는 아닌 거죠. 제가 보기엔 언론의 독립성을 계속 지금 침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갖다 줄 것까지는 괜찮았습니다. 방송하라 말라. 그걸 왜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는 할 권한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정당이 그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아마 뭐 마음에 안 드니까 사정도 바꾸겠다 이렇게 나오실 것 같습니다. 그 언론의 독립성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2016년도에 국민의당 과방위 간사를 하고 있을 때 그때 민주당의 박홍근 간사, 그다음에 국민의당의 그다음에 누굽니까? 정의당의 박혜선 간사 네. 이렇게 세 명이서 통합방송법이라고 하는 법안을 162명이 성안을 해서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 이제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당하기 전 상황이고 KBS라든지 EBS라든지 MBC처럼 주인이 없는 공영방송 같은 경우 매번 정권을 잡은 쪽에서 정권을 위한 편파 방송을 하니까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통합방송법 2016년도의 통합방송법의 핵심은 뭐냐면 여당에서 이사 7명을 추천을 하고 야당에서 이사 6명을 추천해서 13명의 방송사 이사진을 구성을 하되 대신 사장 선출은 반드시 3분의 2 이상의 이사의 합의로 사장을 선출하도록 돼 있으면 이건 여야 간에 서로 누구나 서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공정한 인사가 사장으로 선출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의 법안이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민주당과 저희 국민의당이 합세해서 이 법안을 제출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바로 아니 선배님 이거 이제 우리 추진합시다 이랬더니 갑자기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그냥 기존의 방송법으로 그대로 갔어요. 이사들 MBC 이사들 받고 이런 걸 보면 과연 민주당이 언론의 중립성과 균형성에 대한 의지가 있었는지 이건 제 스스로 뼈저리게 느꼈던 대목입니다. 시간이 없지만 반론 네, 짧게 사장 선임에 대한 건요 계속 논란이 있는 겁니다.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거고 MBC 같은 경우는 당연히 박문진이 주주 우선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과거 얘기하실 필요가 없고 이거를 지금 틀어라 말아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방송의 독립권 침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김건희 씨의 녹취 관련한 MBC 방송이 지난주에 있었고 이번 주에 한 차례 더 좀 진행될 예정이고요. 추가 녹취들도 나오고 있어서 관련 파장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그런가 하면 지금 때 아닌 무속인의 선거본부 활동 논란도 지금 제기가 된 상황인데요. 관련 발언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윤핵관은 무당이고 왕윤핵관은 부인 김건희였습니다. 윤 후보의 무당선 대본 실상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윤 후보와 국민의힘 측이 사실무근이라던 건진 법사 전 모 씨가 캠프 실세로 활동했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주요 인재는 전시 면접을 보고 난 뒤 합류가 결정된다는 캠프 관계자의 발언이 보도된 후 많은 국민들께서 대경 실색하고 계십니다. 최순실의 오방색도 울고 갈 노릇입니다. 이 네트워크 본부를 해산합니다.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네트워크 본부를 둘러싸고 후보와 관련해서 불필요한 그리고 악의적인 오해가 확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걸 차단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제 이재명 후보가 영화를 좋아하신다고 했던데 저도 굉장히 영화를 좋아합니다. 아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조폭들이 아주 전면적으로 어떤 안남시, 성남시하고 이름이 비슷한데 안남시의 시정을 제멋대로 휘두르는 그 과정에서 살인 범죄 같은 것도 서슴지 않게 벌어지는 그런 영화도 있습니다. 네, 두 분 모두 발언이 좀 살벌한 느낌도 드는데, 자 먼저 민주당에서는 무속 논란 관련해서 윤핵관은 무당이고 왕윤핵관은 부인 김건희 씨다. 최순실의 오방색도 울고 갈 노릇이다. 이 얘기 좀 듣고 오셨거든요. 자, 건진 법사 김경진 전 의원께서도 본 적 있으십니까? 없죠. 없으십니까? 예, 저도 건진 법사 기사가 어제 갑자기 나와서 야 도대체 어떤 놈이냐 누구냐. 근데 저도 본 적이 없어요. 예. 근데 윤 어쨌든 가까이 있는 영상을 또 추가로 공개를 해서 아니 그 후보가 어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1월 1일이 돼서 캠프 안에 계시는 각 실단에 이제 이렇게 각각의 부서를 후보가 직접 방문을 하면서 고생한다 악수를 하고 다녔고 인사를 하고 다녔는데 그때 그 순간에 그 사람이 오바를 해서 뭐 그런 오버 액션을 했었다는 거고 지금 윤호중 위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거든요. 발언 자체가 윤핵관은 사실은 저처럼 건전하게 후보에 대해서 조언을 하고 저처럼 일정과 정무 메시지에 대해서 이런 방향으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의견을 내고 회의를 하는 저 같은 사람이 윤핵관이지 무슨
저게 말도 안 되는 맡아두는 게 캠프 네. 안에서 저런 사람이 본 적도 없고요. 예. 일정은 아침에 뭐 전현직 의원을 포함해서 한 10여 명 정도가 일정 회의를 하고요. 예. 후보에 대해서. 그다음에 정무 메시지도 한 10여 명 정도가 모여서 정무 메시지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네. 거기서 결정된 일정 동선과 정무 메시지를 가지고 후보가 활동을 하는 것이지 무슨 저따위 사람이 이게 일정과 무슨 메시지에 관여를 한다? 전혀 아니다. 불가능한 얘기를 그냥 서슴없이 예. 해대고 있어서. 아, 예. 그리고 권영세 선대본부장 오늘 선대본부 네트워크 그 본부를 전격적으로 해산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조금 대응이 빨라진 겁니까? 기존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저런 것 같아요. 예. 그게 후보께서도 보니까 그분 한두 번 어디서 인사를 한 것 같은데라는 예. 상황인데 저 기사가 나오고 나니까 저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 싶어가지고 그냥 네트워크 본부 전체를 그냥 해산해 버리면 일단 오해가 차단이 되겠다. 지금 이렇게 해서 예. 이 네트워크 본부 해산을 한 거고요. 예. 여하튼 이게 참 근거 없는 소문 만들어내는 데는 민주당이 1등이다 그런 느낌입니다. 반박을 네. 안 할 수 없는데요. 그 동영상 보신 분들 알겠지만 동영상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저는 캠프 내에서 나왔다고 봅니다.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 왜 그러냐면 내에서 아니면 알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후보한테 이리 와서 사진 찍으세요. 일로 사람들 보고 저러 가세요 하고 후보 어깨를 이렇게 만지고면서 사진 찍어라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보통은요 후보 있으면 이쪽으로 오십시오. 두 손으로 이제 공손하게 하지 힘이 없거나 권한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지금 자꾸 헛소문이라 그러시는데요. 딸이 김건희 씨 수행하고 있다. SNS 관리하고 있다. 지금 네. 처남이 윤석열 후보 수행하고 있다라는 게 이미 언론 보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요. 검찰총장을 할 때 신천지 압수수색 해야 된다. 이 얘기 나왔을 때 추미애 장관이 압수수색하라고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람 얘기를 듣고서 압수수색 안 했다는 또 보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일각에서는 지금 가세현에 있던 분의 얘기로는 아마 관련된 분이 20여 명 넘는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세현이 어느 쪽이에요? 저희 쪽 아니거든요. 다 내부에서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영상도 나오고 이런 폭로가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도 손절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 있는 겁니다. 예. 얼마나 이게 심각하면 내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네. 어제 언론 보도에도 보면요. 이분이 관련된 업체들이 돼서 제사를 지내는데 뭐 살아있는 소를 가죽 벗겨지면서 제사 지내는 것까지 모습이 나왔단 말이죠. 예.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나라가 이게 제대로 가는 건가 이런 걱정을 안 할 수 없는 겁니다. 네. 저는 빨리 손절하는 게 맞다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 동영상 짧게요. 예. 그 동영상에는 아마 그 뒤쪽 살펴보면 제 얼굴도 있을 겁니다. 아, 김경진 전 예, 왜냐하면 얼굴도 그러니까 있을 것이다. 후보가 각 실국을 계속 돌면서 각별 악수하고 격려를 하고 예. 이런 과정이고 그 장면을 뒤따라다니는 이게 카메라 촬영 기사가 다 찍었던 부분 중에 일부거든요. 예. 보면. 그래서 틀림없이 제가 있는 방도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저게 지금 후보가 만약에 저분을 문제고 무슨 무속인이고 네네. 이 실체를 알았다면 예. 그런 걸 찍을 리가 없죠.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이슈 얘기하면서 너무 지금 길어져서 좀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권영세 선대본부장이 아수라 영화까지 소환한 대장동 관련 내용을 조금 짚어볼 텐데 이재명 후보의 경우 지금 대장동 특혜 의혹 수사와 재판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관련 리스크에서 지금 자유롭지 못한 이런 모습입니다. 먼저 여야 얘기 듣고 오시죠. 정기상 부실장이 결재했다는 7천 건의 문서 중에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 특혜와 관련된 문건이 없었을 리가 마무하다는 것이 상식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정기상 부실장에 대한 압수수색은 신용도 하지 않았고 소환 조사는 여론에 떠밀려 구색 맞추기식으로 했을 뿐입니다. 이런 검찰에게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의 진실 규명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검찰이 문개기를 위한 수사쇼를 하는 사이에 대장동 개발 사업 핵심 관계자 2명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동진상 전 정책실장, 지금 비서실 부실장을 맡고 있는데요. 정 실장 관련해서는 그가 성남시장 또 경기도지사 비서였기 때문에 그 결재 라인에 있었기 때문에 보고서 어떤 결재를 한 것은 사실이겠지만 그가 최종적인 결정자도 아니었고 실제 기한자도 아니었습니다. 실무 책임자도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그가 금전수수가 나오지 않는다 하면 그에게 어떤 책임을 묻기는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 쉽게 말하면 사법 처리로 안 갈 거다라고 보시는 예, 제가 정진상 실장을 한 2010여 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지켜보고 있지만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 정도 그런 정도에 불과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정진상 부실장 지금 이재명 후보 선대위 비서실에 네네. 있고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인데 지금 앞서 들어보셨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정진상 실장이 수천 건의 문건을 결제했는데 네. 지금 관련 수사를 하면서 압수수색 한번 안 한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맞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김기현 원내대표가 뭐 판사 출신이라 수사를 잘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네. 정진상 실장이 만약에 그 서류를 들고 나와서 집에 갖고 있으면 당연히 압수수색해야 되죠. 네. 그 서류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남시에 있는 겁니다. 성남시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래서 예.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 뭘 압수수색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 당시에 대장동 관련된 문건을 다 집에 갖고 와가지고 보관하고 있으면 당연히 압수수색해야 되는 거죠. 말이 안 맞는 얘기다. 그리고 이게 지금 2015년, 16년에 이미 그 당시에 난 거예요. 뭐 아마 이제 핸드폰 이런 거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지금 5년, 6년 지나지 않습니까? 예. 보통 핸드폰 1, 2년마다 한 번씩 다 바꾸는 게 상례입니다. 그럼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어떻게든 이거를 이제 연결시키고 싶은 건데 서류에 사인 한 거 이미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그거 보면 되는 것이죠. 이미 검찰이 아마 서류는 다 갖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얘기처럼 다른 분들도 아마 다 문제되는 거는 돈을 받았기 때문에 대부분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저희들이 계속 수사는 왜 돈을 안 쫓아가냐, 말만 쫓아가고 예. 그 얘기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쫓아가라. 돈 받았으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겠죠. 근데 돈 받은 게 없으면 뭐가 문제된다는 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디에서 뭘 압수수색하라는 건지 김기현 원내대표가 제가 보기에는 엉뚱한 얘기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예. 지금 정진상 부실장 같은 경우는 직권남용 혐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 공소시효 얼마 안 남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정성호 의원 얘기 들어보면은 실무 책임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금전수수가 나오지 않는다면 책임 묻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얼마 전에 김몽기 씨 돌아가셨잖아요. 네. 유한기 씨 돌아가셨잖아요. 유동규 씨도 구속되기 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었던 것으로 알려졌잖아요. 그 구체적인 세부 내역까지는 더 이상 뭐 밖으로 알려지진 않았지만 두 분이 돌아가셨고 한 분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고 다 대장동 개발의 핵심되는 분들이고 그다음에 실무자 중 한 분은 엊그제 법정에 나와서 사실은 거기 압력이 있었던 것 같다. 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아까 권영세 단장 얘기했는데 SBS에서 2018년도에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을 보면 당시 성남시의 조직폭력배, 특히 이재명 시장과 조직폭력배 관련 문제는 공영방송에서도 취재를 해서 이게 나간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국민들께서는 그 부분 한번 찾아서 보시고 국민들께서 정말로 이번 선거를 하시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판단의 요소로 삼으십사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자, 대장동 의혹도 두 분 말씀 들어보면 여전히 이제 살아있는 리스크처럼 보이는데 앞으로 어떤 대선판에 영향이 있을지 좀 지켜보도록 하죠.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현근택 변호사 그리고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임공보특보단장 김경진 전 의원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난해 도쿄올림픽에 이어서 다음 달 4일 시작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도 일반인들의 경기 관람이 무산됐습니다. 입장권을 파는 대신에 미리 정해놓은 관중들만 입장시킬 예정인데요. 호준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화려하게 막을 올린 도쿄올림픽. 그러나 코로나19 창궐로 몇몇 종목을 빼고는 관중 없이 치러졌습니다. 입장권 수입 9,300억 원이 날아갔고 역대 최대의 적자를 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미 지난해 해외 관람객을 안 받겠다고 선언한 베이징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개막을 보름 남짓 앞두고 중국인들에게도 입장권을 안 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신 방역 수칙을 엄격하게 지킬 특정 그룹의 관중들에게 표를 나눠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인지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이 확정되는 올해 안방에서 열리는 세계적 잔치를 무관중으로 치르고 싶지는 않았던 중국 정부가 절충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中国有信心为世界奉献一场简约、安全、精彩的奥运盛会. 그러나 입장권 수입 포기와 막대한 적자 부담은 불가피해졌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제로 코로나가 위협받고 있고 개막식이 최대 명절인 춘제 연휴와 겹치는 등 위험 요인이 가중되자 선택한 고육책입니다. YTN 호준석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 물꼬를 터준 대가로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40억 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는 최윤길 전 성남시 의회 의장이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최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 전 의장은 심사 전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변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최 전 원장은 성남시 의회 의장 시절 대장동 개발의 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주도한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성과급 40억 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습니다. 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유튜브 매체 열린공감TV를 상대로 자신과 서울의 소리 기자와의 통화 내용을 방영하지 말라면은 가처분 사건 신문이 내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일 오후 2시 반부터 김 씨가 낸 방영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신문을 진행합니다. 국민의힘 측은 지난 13일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도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이 사건은 서울 남부지방법원으로 이송돼 모레 오후에 신문이 진행됩니다. 앞서 두 매체는 MBC가 방송하지 않은 통화 내용 일부를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는데 국민의힘은 관련자들을 고발하기로 했었습니다. 세 분 더 파이팅 한번 하실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칼 한 번 들고 다시 한번 자르는 척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칼 하나씩 잡아달라 하시는데요. 커팅하는 포즈로. 다시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님, 이재명 후보님 칼 하나씩 좀 잡아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혹시 어제 방송 챙겨 보셨다고 하셨는데 챙겨본 건 아니고 그냥 어쩌다 봤는데 그냥 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그 문제에 대한 저 개인적인 관심보다는 우리 국민들의 민생과 경제에 더 관심과 기울일 생각입니다. 김건희 씨 소아목치 보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건 국민께서 판단하실 문제죠. 최소한의 양심을 가진 공영방송이라면 균형을 맞춰서 이재명 후보자의 형수욕설 테이프와 배우자 김혜경 씨와 관련된 사항들도 당연히 방송을 해서 국민들께서 균형 잡힌 판단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When they go low, we go high. 이상입니다. 잘못을 잘못이라 말하지 못하는 국민의힘 부끄럽지 않습니까? 김건희 씨 입으로 한 얘기가 방송된 것인데 무엇이 공작 정치란 말입니까? 더구나 김건희 씨는 미투 부분에 대해 사과까지 했습니다. 어찌됐든 많은 분들한테 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남편인 제가 좀 더 잘 챙기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제가 아무래도 선거운동하러 새벽에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제 아내와 대화할 시간이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글쎄 뭐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좀 있습니다. 사적인 그런 대화를 뭘 그렇게 오래 했는지 그래서 어찌됐든 오늘도 강추위의 기세는 여전합니다. 서울 기온이 종일 영하권에 머물러 있고 찬바람의 체감 추위는 더 심한데요. 이번 한파는 주 후반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또 한 차례 눈 소식이 있습니다. 오후에 수도권 지역을 시작으로 저녁에는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서울 등 내륙 곳곳에는 1에서 5cm, 강원 영동과 울릉도도 많은 곳에는 15cm 이상의 폭설이 예상되고요. 그 밖에 경북 동해안과 제주 산간에도 최고 10cm의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큰 만큼 폭설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한파특보는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7도, 대전은 영하 8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높겠는데요. 서울 0도, 대구 6도, 광주는 7도로 예상됩니다. 동해안과 제주도의 눈비는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겠고 추위는 금요일 오후부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화요일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